여러분 이제 뭐 딴 데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최초로 말씀드리면 부승찬 전 대변인 이제 부승찬 박사가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모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필이면 왜 내가 사는데 와가지고 아니 저는 우리 예. 저 교수님께서 예. 혹시 또 용인 수지로 나간다고 아니야 전혀 아니 아닌 거 아는데 네, 찜할까봐 무슨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 약간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약간 네. 투사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분이 나가면 제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미리 선점하고 미리 있어요. 선정. 네. 그래서 용인 수지에 이제 출마를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예. 사실은 거기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럼요. 저 왜냐면 알죠. 이제 적어도 한 6, 7년 살았는데 보수세가 좀 있어요. 예. 물론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의 정춘석 의원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바람 그러니까 불었죠. 예. 사실은 원래는 한성교 의원이 오랫동안 거기서 사선을 사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진에 있고 저도 뭐 지나다니 보면 가끔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뭐 저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일단 그 이제 뭐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일반 시청자들 또 여기 이제 용인에서 계신 분들 또는 시청자분들 용인에 사는 분하고 아는 분도 있을 수 있는 네. 수지 지역에 예. 부승찬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 군 생활을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군 생활을 정확히 군복만 14년 입었습니다. 14년. 예, 14. 육군에서 근무하신 공군. 공군. 왜 그러세요? 공군. 예, 맞아, 공군. 예. 병과는 정보병과였어요. 정보병과. 조정하다가 이제 정보병과로 예. 전환했죠. 예. 그럼 최종 계급이 뭐였어요? 소령이었어요. 소령에서 전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군복을 예.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무슨 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박사 과정을 갔죠. 아. 연세대학교 박사 과정을 문정인 가서 선생님 예, 거기서 이제 고생을 6년, 많이 하셨고. 6년 정도 하고 예. 보따리 장수도 좀 했고요. 예, 그러니까 강사. 시간 강사, 예, 시간 예, 강사 예, 좀 했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는 정책보좌관으로 이제 픽업이 돼서 예. 외교통일위원회 최재천 의원 당시에 최재천 의원. 최재천 의원 거기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정책보좌관을 보좌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예. 이제 삼성경제연구원이라는 좋은 직장에 붙었는데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왜 안 갔어요? 김종대 의원이 5번 찾아왔잖아요. 합격자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제가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실에서 일하신 거예요? 네, 국방이 그러셨군요. 국방위에서 일하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의 국방을 네. 저는 진짜 그때 김종대 의원하고 제가 보람을 상당히 가졌던 게 박근혜 정부의 국방을 진짜 제대로 견제했었죠.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네. 청와대에서 연락 와서 픽업 요청이 와서 이제 국방부 대변인 아니죠. 또 뭐? 장관보좌관. 장관보좌관, 국방장관 국방장관보좌관으로 이제 당시에 누구였어요, 장관이? 정경두 장관이었어요. 아, 정경두. 네, 정경두 장관이었고 공군 참모총 출신인가요? 네, 공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하시고요. 합참의장.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인사는 청와대에서 하니까 정경두 장관 보좌관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나와서 4개월 정도 정치를 좀 했어요. 4개월 딱 4개월 정도 정치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북한 안보 전략론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겸임 교수 하시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대변인은 개방직이거든요. 그렇죠. 정년 트랙의 개방직이라. 사실 그 전도 기자였잖아요. 예, 최연수 기자. 국민일보 출신. 예, 지금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국방 정신 전력 원장 하다가 지금 뭐 계엄 문건 사건 때문에 약간 고초를 겪고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만 60세가 돼서 나와야 될 시점 해서 이제 주변에서 국방부 대변인 한번 지원해봐라. 그 전에는 이제 안보실 내정됐다가요. 청와대 안보실 내정됐다가 다시 대변인으로 지원하면서 이제 거기 지원해서 운 좋게 발탁돼서 대변인을 하시고 대변인 1년 5개월 정도 한데
예, 1년 5개를 하고 용산 그 이전 그 가슴 아픈 그 이전을 겪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시잖아요. 부승찬하면 천공 관련된 사건과 연계된 분, 예. 또 국방부 대변인 이 정도만 이해를 하지 그 전에 어떤 경력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통일안보 분야, 국방 분야에 그 국회의원 보좌관을 2군데서 하셨고, 그다음에 정책적 분야에서 역할도 하셨고, 학교에서도 한 5년 정도 강의도 하고 또 학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 그런 이미지가 좀 알려진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다른 분들 만나시면 부승찬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천공학으로 박사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요 천공 김종대한테 밀어요. 그 김종대 의원이 해야 된다니까. 그 완전 유명세 탔잖아요. 솔직히 오마이에서도 그거 다 써먹었어요. 오마이가 김종대 의원의 천공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끌어모은.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저 스픽스란 진보 방송도 거기 가서 이제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구독자 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리고 고철은 부승찬이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는 이제 막 방송 가서 막 그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환호 받을 때 우와 김종대다 환호 받을 때 부승찬은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막 이제 포토라인 서갖고 조사받는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그럴 때 막 김종대는 막 환호받고 막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용인 수지가 나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제 부승찬하면 제주도 출신이다.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제주도 출신이 뜬금없이 수지냐 이러시는데 수지에도 연관성이 있으신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신갈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수지구라는 데가 없었고 어려서 이제 그 신갈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앞에 녹십자라는 제약회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 개울에서 이렇게 놀고 피레미 잡고 그래서 신갈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다시 제주도로 전학을 간 거죠. 그래서 신갈이 제 주무대였죠. 근데 이제 뭐 용인 수지 막 그렇게 치면 지금 뭐 국민의힘 그 위원장도 뭐 연관성이 별로 없는. 그 서울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고, 뭐 우리 정수숙 의원도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치면 저는 추억이 있는 거죠. 어려서 살았잖아. 거기에. 연고가 있는 연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실은 이제 그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제 그 정춘숙 의원의 활동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잘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경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부승찬 지금 이제 박사 입장에서 용인 수지에 와서 이제 만약에 총선에 출마를 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수지에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또는 뭐 수지뿐만 아니라 정치 인생의 정치인 부승찬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 말씀이시죠? 제가 사실은 정치를 해야 되냐라는 고민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도 여전히 거부감을 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전문가로서 좀 이게 활동폭을 높여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학계에도 있었지만 필드에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 국회 입법부에 또 있었던 거고 국방부 있으면서 이 정책 집행 과정을 보는 거고 국회 있으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경력을 가지고 이제 진짜 학교에만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드에만 있는 분들하고 서로 정책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균형된 시각에서 좀 이 정치를 하면서 좀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최우선 목표는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게 최우선 목표고요. 그다음에 용인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항상 꿈을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커뮤니티가 이제 다 잘 조성돼 있지만 이 커뮤니티들을 만들고 이 기존에 있는 거랑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연결시키는 연결을 시키고 이게 또 용인시 수지의 어떤 그 제조 수지란 말이 있잖아요. 제조 산업 나라를 새롭게 만든다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플랫폼으로 해서
수지를 좀 새롭게 만드는 제조 수지를 좀 이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수도권에서 가깝고 한데 네. 이게 저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난개발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도시 같으면 도로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계획 도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통난이 별로 없는데 수지는 엄청나게 지금 교통난에 지금 제가 한 6, 7년 살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교통난이 늘었어요. 그냥 막 아파트 짓고 이러는데 도로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우리 부승찬 박사가 좀 잘 정리해서 교통난 해소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불편해요. 아 진짜 불편해요. 네, 거기서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와, 막 4km 가는데 막 4, 50분 네, 걸리고. 그럼 뭐 또 대중교통도 사실은 다 강남을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다른 노선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제가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잘 전달 받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기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이 물론 지역구의 역할도 하지만 전체 민주당 또는 국회라고 하는 전체 어떤 그림 안에서 국방 전문가, 통일 전문가, 그다음에 그 안보 전문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민주당 내에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의 21대 국회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승찬 박사가 만약에 이제 입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그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분이 별로 없어요. 김종대 의원이 그래서 자꾸 찾자를 김종대 전 의원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마이뉴스도 그래. 오마이뉴스도 김 팀장이 자꾸 자르세요 이제. 저 좀 키워주세요. 김종대 의원을 키워달라고. 자, 이게 시청자 중에 지랄백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이디입니다. 지랄백이 분이 또 응원하면서 후원금도 보내주셨어요. 부승찬 의원, 이렇게 부승찬 박사를 응원하면서. 자,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으로 이제 안보 정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까. 일단 9.19 군사합의 요즘 쏙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 자꾸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국방부 장관 된 사람이 신원식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만약에 파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보 공백, 국방 공백을 얘기하면서 9.19 군사 합의가 망쳤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칼럼을 보니까 이제 보수 칼럼이 이제 기고도 하고 그거는 작업한 거죠. 솔직히 해서 저는 국방부가 대변인 해봐서 알잖아요. 작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사하고 언론사하고 이제 언론사하고 작업한 게 이제 필진하고 작업하고 그다음에 그 여백 잡아주는 거는 이제 국방부가 했겠죠. 뭐 아는 사실인데. 근데 이제 국방력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거는 어디였냐면 진보 정부였어요. 그렇죠. 다 진보 정부였고 그걸 무시하는데 마치 10km, 15km 비행 금지 구역이 밑으로 빠진다고 그래서 감시 공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장관 보장할 때 몇 개 표적이 이렇게 로스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됐었어. 그거를 다른 정찰 자신으로 커버를 했거든요. 이거를 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시 공백이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헬싱키 프로세스를 보잔 말이에요. 동서냉전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그 시점이 1970년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75년도에 뭘 했어요? 소련의 제안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 소련 이제 정상들이 만났잖아요. 헬싱키에서 만나서 헬싱키 프로세스 최종 의정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한 게 뭐냐면 동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도 중요하지만 두 개의 축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게 국방이라는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제도라는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축을 가지고 가야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고 한반도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은 뭐예요? 뭐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답변해. 없어요. 없어. 국민의 희생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전쟁은요. 전쟁을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런 얘기죠. 승리하는 전쟁은 없어요. 그렇죠. 승리하는 전쟁은 없고 다 피해를 보지 사실은 어느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니 그리고 북한이라는 데가 우리가 감시 공백 군사력만 강화해서 군사력만 강화해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거는 뭐든
러시아가 3일 만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못 끝내고 있잖아요. 못 지금. 끝내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민간인만 10,000명 맞아요. 사망자가 발생하고 네. 그다음에 군인들까지 합치면 몇십만이 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잖아요. 서울 경기. 예? 그냥 진짜 핵무기 한 발이면 예. 서울 경기는 없어져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국방력은 국방력으로 대로 키우되 제도라는 거는 그 역사적인 전례가 있잖아요. 예. 평화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한쪽에 치우칠 때, 한쪽에 올인할 때, 그 올인하면서 뭘 내요? 뭐 국방력 늘려? 예산 삭감하고 안 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미지 정치, 맞아요. 선동 정치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이게 균형을 잃고 조화롭게 가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무서워서 공격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가지고 공격 못하게 하는 그런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북한도 그렇게 치면 피해 보는 게 많죠. 그렇죠. 네. 자기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파기한다면 북한이 그냥 더 많이 이제 공격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소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 합의라든지 아니면 안전장치를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겠죠. 네. 아니 그리고 보세요. 진짜 이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군사 합의를 했을 때 우리는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 2건 정도가 있었어요. 네. 뭐 해안포를 연거라든지 폼은 연거라든지 연평도 개방한 쪽에서. 거, 네. 한 거라든지 창린도 공격한 거라든지 네. 2건 정도가 있었는데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보세요. 그냥 수십 차례잖아요. 도발이. 맞아.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역할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결국 개성공단이 폐지됐지만 그렇죠. 김정일은 목숨 걸고 거기서 이제 군부대를 빼낸 거예요. 개성 맞아. 쪽에서. 그런 거죠. 네. 개성 들어감으로써. 문산 축선이 개성 문산 축선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상당히 그렇죠. 예, 중요한 이 축선이잖아요. 네. 거기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군부에서 만일 진짜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었어요. 김정일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북한으로 치면 북한도 손해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서로 손해 봐야 이 군사적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지. 이게 맞아요.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압에 의해서만 뭘 한다. 그리고 다 블러핑이지 뭐 제대로 하는 거 있어요? 맞아. 다 블러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 박사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쪽에서 일부를 먼저 침범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죠. 평화적인 어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돼요. 시간이 다 지났어. 언제 1시간 이렇게 빨리 지난 거 봤어요? 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교수님이 잘 봐서 그래요. 아, 이거 그래요? 오전에 앉은 거라고 임세요. 왔다며.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 논평을 삼가하겠습니다. 그 프로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에 나서는 부승찬 박사의 어떤 뭘까요? 각오랄까요? 아니면 인사말이랄까요?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정신에 맞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 수지를 새롭게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새롭게 만들고 그 플랫폼은 시민 중심의 커뮤니티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작업부터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사이에 우리 행복블루님이 후원금 보내주시면서 글을 길게 써주셔서 읽어드릴게요. 부승찬 박사님 응원합니다. 한선교가 오래 했던 지역이라 녹록하지 않겠지만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 용인수지 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현수막 걸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현수막 아직 안 걸으셨는데 저도 못 봤어요. 부승찬 박사가 건 거는 빨리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관위에서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안 된대요 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이게 민원 들어가는 순간 떼버린대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거는 못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 거 후보들은 그냥 하루 아직은 몇 시간 안 돼서 싹 된대요. 그리고 예, 이제 용인 수지가 또 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이죠.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분이 거기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진 분이에요. 지난번에. 정춘숙 그리고 시장이 됐죠.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곧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빨리 또 끝내려고 그랬더니 또 보내셨어. 뭐라 이게 아이디입니다. 최진봉 짜짜 봉짜라고. 아이디가 이게 뭡니까? 진짜 신혼식 생각나죠. 신혼식. 그 얘기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읽었습니다. 어쨌든 후원금 보내주셨고 부승찬 박사는 응원하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승찬 박사 응원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승찬 박사 이제 정치인 부승찬으로서 예전에는 이제 천공 관련된 인물로만 불렀지만 정치인으로서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서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부승찬 의원이 아니지 곧 의원이 저도 뭐 열심히 뭐 돕겠지만 우리 용인 수지에 있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